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저는 망하지 않을 거라 봐요. 어.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내일까지 버틸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내일까지 끌고 가세요. 원래 내일까지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칠 때는 무섭게 칩니다, 여러분. 5,000원짜리 팔든 10,000원짜리 팔든 1,000원으로 만들어서 그냥 팔아버립니다. 아. 그 물건이 내려가면서 다른 물건 다시 또 사입할 수 있어요. 손님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손님들이 바보는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여기 전문가라고 하지만 또 주부분들도 진짜 또 타짜예요. 그분들이 맨날 손 만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야채류, 과일류이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아시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내가 이 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제가 문턱을 높이는 거죠. 오히려 못 들어오게. 한 번, 두 번은 이해합니다. 그분들도. 물건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세 번째 그렇게 되면 재방문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음날 돼서 괜찮은 과일들은 본인이 장사하면서 아실 거예요. 근데 아닌 거는 빠른 시간 안에 저녁 6시 뭐 7시 기다릴 것도 아니에요. 빨리 판단해서 빨리 날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 할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빨리 판매를 해야 되는 그렇죠. 게. 근데 그 판매를 해야 되는 품목들을 자기가 빨리 알아서 캐치를 해야죠. 후숙이 필요한 과일들은 필요 없고, 바나나 같은 경우도 뭐 냉기 받거나 검은 반점 올라왔을 때 세일을 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을 때는 오히려 물건 상태가 좋을 때 세일을 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겁을 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맨날 이 시간에 이런 과일들을 이렇게 싸게 팔면 이것만 노리고 오는 사람들이 올 거야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 그것도 괜찮아요. 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게 원가 대비해서 물건이 그렇게 까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세일도 좋을 때 때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컴플레인이 걸릴 일이 거의 없죠. 그쵸. 그리고 재구매는 또 계속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어저께 또 맛있는 거 먹어봤기 때문에 또 다시 새로 들어왔을 때는 또 제가격 주고 살 수 있는 경우도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그런 손님들이 계속 온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만 하더라도 오는 게 어딥니까? 일단 손님들이. 내가 이렇게 싸게 팔아버리면 괜히 진짜 이것만 생각하고 자꾸 싸게 살려고만 오실 그렇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렇죠. 그 생각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많죠. 저도 그 생각 때문에 그걸 그쵸. 못 던졌어요. 근데 그러다가 잘못하면 폐기 처분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일 가서 반점이 올라온 과일을 팔 바에는, 그치. 네, 1,000원, 2,000원 팔 바에는 오늘 좋을 때 1,000원, 2,000원 팔아서 만족감을 드리고 그 다음 점수 있게끔. 근데 이거를 한두 달 해버리면 본인 스스로가 속상하고 지치기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이어갈 수 있는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만한 배짱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네. 근데 진짜 이게 큰 노하우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저는 망하지 않을 거라 봐요. 고객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에게. 넌 이거 얼마면 사 먹겠니? 10,000원에 갖고 왔지만 그 값어치를 못 한다 그러면 그 값어치에 맞게끔 빨리빨리 쳐내야죠. 멀리 보면 진짜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손님들은 계속 그러면서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더 신뢰를 갖게 되니까. 잘 팔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리 몫을. 엄한 데 들어가셔서 장사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잘 팔 수 있는 매장을 얻고 들어가셔야죠. 지금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요.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그 가게에 들어가서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면 프로포즈나 뭐 대박집, 뭐 싸게 파는 집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몇 억이 들어가건 월세가 몇 천이건 좋은 자리 좋은 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지하철역 바로 앞에 아니면 제일 번화가인 상가, 기역자, 니은자 그 상가 바로 얻고 사람 통행이 일단 많은, 걔네들 겁없이 들어가잖아요. 걔네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좋은 몫을 들어가면서 물건을 까내리기 때문에 다 피해를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조그맣게 운영을 하시니까 장사에 대한 어려움이 겪게 되는 것 뿐이에요. 혼자서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직원을 두고 하시잖아요. 직원을 두고 하시는 분들이 원래 대부분이었죠.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하신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일단 인건비가 기본 300, 400이 됐기 때문에 뭐 한두 명만 써도 휘청입니다, 지금. 이제 초보들도 그렇고, 지금 가락시장도 작년, 재작년 대비 100에서 150만 원이 올라갔어요. 페이가. 많이 올라갔죠. 실제로 오너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어려워진 경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끼리 일단 창업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현재는. 직원을 둬서 얼만큼 내가 이거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를 또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원들을 쓰실 때 20, 30대 남자 직원 쓰라는 말은 지금은 절대 안 합니다. 상하차 때문에 남자 직원을 써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본인이 좀 같이 몸빵하고 오히려 훨씬 낫다. 면목시장에 있는 저희 제자 친구도 맨 처음에 남자 직원 3명을 썼어요. 관리하는 것도 더 좋아졌습니다. 진짜요? 여성분들, 주부분들을 또 내 일처럼 해주시고 또 내 물건처럼 잘 다뤄주세요. 이분이 좀 손해 안 가게끔 최대한 그렇게 신경 써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천안 매장도 지금 분들을 알바로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 매장에 수익적으로나 그리고 매장 분위기도
훨씬 더 좋아진다고 저는 강력하게 요즘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일 가게 컨설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제가 블로그로 많이 유명해졌고 또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그 업체들이나 여러 고수분들이 같이 협력하자는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진실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산지 쪽도 연결도 하시고 또 직접 본인이 창고를 크게 하셔가지고 공급을 하셨던 창고장이신 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과일 창업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시작하게 됐죠. 둘이서 새벽에 만나서 어느 팀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심이 돼 있더라고요. 이분과 함께 하면 잘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진짜 나도 배울 게 많겠다. 그분하고 만나면서 무항인의 골목과일이라는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유튜브로 이 창업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게 됐죠. 과일 가게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과정을 여쭤봐도 될까요? 유튜브로 올린 그 영상들을 보시고 많이 연락들이 오셨고요. 내가 이걸 꼭 받아야 되는 분들. 네. 현재 잘 안 되시는 분들. 진짜 너무 힘들다. 네. 네, 그러신 분들이 좀 절실한 분들을 네. 아무래도 먼저 만나 뵙는 걸로 진행됐고요. 그러면 과일 가게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게를 컨설팅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날 때까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처음에는 보통 한 달, 두 달 정도로 기본으로 봤었어요. 네. 그리고 됐고요. 그게 한두 달 만에 이제 되죠. 충분한- 이거는 장사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역에 맞는, 그리고 손님들이 맞는, 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팔릴 수 있는 과일들을 맞춰서 물건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가시적인 성과는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우리가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점장님이 처음에는 절실해요. 네. 절실합니다. 맞아. 방송 보시면 아시잖아요. 왜 화를 내고 뭐 하겠어요? 몇 달 뒤에 찾아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원위치가 돼 있잖아요. 개판돼 있죠. 네. 진짜 개판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수익적으로도 좋았겠지만 실제로 사람들한테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당신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몇 개월 지나고 그렇죠. 나니까 난 안 된다. 아니면 1년 지나고. 네. 저도 여기서 좀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좀 투자금을 많이 받아서 이거를 빨리 해서 한다고 했었으면 솔직히 그런 사람들 생각 안 하고 그냥 했을 건데, 진짜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도 이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 했었는데, 실제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10명 중에 몇 명 안 돼요. 퍼센티지가. 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는 급하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요즘에는 열정페이라는 말 때문에 열정이란 단어를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열정이 없이 어떤 걸 움직일 수 있겠어요? 하물며 본인 장사, 내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장이나 대표인 자리에서 본인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데요. 한 달, 두 달 동안은 초창기 때는 맨투맨으로 붙어가지고 가게 사입, 진열, 판매까지 다 했었어요. 장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럼 판매를 직접 해서 보여주는 거네요. 네,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고 팔고 진열도 하고 사진까지 매일매일 체크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면 사진 찍어서 매장에 올리는 것도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올려요. 그 다음날 뭐 좀 바빴다는 둥, 뭐 하다는 둥. 근데 진열은 똑같아요. 일주일 동안 진열이 변하지 않습니다. 매장에 갑자기 가서 들여다보면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지? 처음에 왔던 그런 간절함은 없어지고 바로 나태함이 드러나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방송 보시면 아시잖아요. 방송에서도 저렇게 끊어서 그나마 편집을 해서 저 정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어요? 과일 가게 컨설팅 하셨을 때 컨설팅 성과가 좀 좋았던 구슬을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은 점장님의 열의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확실히 이 매장의 성공은 척도가 달라요. 제일 중요합니다. 초반에는 저희가 맨투맨으로 계속 붙다 보니까 되죠, 장사가. 될 수밖에 없고 물건을 계속 그렇게 맞춰가고 네. 세일 물건을 계속 맞춰드렸기 때문에 세일 물건은 세일 물건대로 수익이 났고 일반 과일 다른 품목에서도 맛에서 충족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재구매가 계속 이루어지게 됐고, 서울이나 경기 쪽보다 지방 쪽이 훨씬 잘 됩니다. 가락시장에 대한 그 과일에 대한 광범위한 이 품목이 무시 못해요. 지방에서 얻지 못하는 과일들도 가락시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일 풀들을 좀 더 넓혀가면서 수입 과일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잘 됐었어요. 거꾸로 본다면 지방에 계신 분들이 가락시장이나 이런 뭐 강서나 영등포나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물건을 받아보심이 되게 좋다고 봅니다. 멀더라도 여러분 그만한 값어치는 충분히 되고요. 손님들도 그만한 구매력이 더 생길 거예요. 여기가 저기 B급이나 C급이 통하는 과일인데 아무리 내가 좋은 A급 과일을 갖고 와도 그분들이 얼마큼 알아주시겠어요. 특히나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단 가격이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쵸. 가격적인 부분에서 일단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과일들을 맞춰와야죠, 내가. 그러니까 B급, C급들도 맞춰 갖고 오는데 그 B급, C급에서도 그냥 가격이 싸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일단 맛에서는 충족을 시켜드려야 돼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워요.